안녕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횡설수설 이런 정규제가 삐졌나봐요 입니다. 정말로 오랜만에 정규제가 자한당을 까는 방송을 한다기에 한번 보았습니다. 여전히 정규제의 일천한 경제지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시간 낭비였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최선의 보수파 경제정책인 양 되뇌이는 그의 짧은 경제지식을 나무라고자 하는 방송은 아닙니다. 오늘은 지력이 짧은 정규제가 보수파 경제를 논하면서 자신을 위원회에 감투 하나 안 씌워주었다고 삐져서 이런저런 헛소리를 늘어놓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불과 며칠 전에 황교안이 탄핵의 주범이라는 방송을 해댄 김세의가 자한당 개혁위원회 위원이라는 감투를 쓰고서 너무나도 좋아서 입이 찢어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여태껏 황교안 체제에 대하여 아부성 발언만 해댔던 정규제는 경제하면 자기라는 일종의 자만에 빠져 있었는데 무시를 당하였다는 생각에 뚜껑이 활짝 열린 듯합니다. 어쩌면 대통령 황교안이가 벌써부터 대선전을 준비한다 착각에 빠져서 경제정책을 입안하기 위하여 경제대전환위원회를 꾸렸다는데, 그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여전히 보수파 경제정책을 실현할 인사가 안 보인다고 하면서 징징댔습니다. 중간 투표자의 정리라고 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나라에서나 통용이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명박도 좌익 경제 슬로건으로 대통령이 되었고, 박근혜도 경제민주화라는 슬로건으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이 대통령이 된 것이 단지 경제정책 때문이었다고 우기고 싶었나 봅니다. 하지만 이명박은 그 당시 노무현이 하도 삽질을 해놓아서 아무런 공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을 것이고, 박근혜 또한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최후의 대중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공약 같은 것은 없었어도 대통령에 당선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한 평가가 아닐까 합니다. 황교안이가 뽑아놓은 3명의 경제대전환위원회의 위원장들이 보수파적 세계관이 없는 인물들인 것 같다는 평가를 내리면서 자신의 지레짐작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한 정규제는 자신이 무슨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방송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정규제가 그리도 지키고 싶어 하던 자유한국당에서, 그것도 색깔이 불분명한 황교안 체제가 들어서서 무엇인가 해보고자 나섰다면 잘 되기를 빌어야 하는 것이 지금까지 정규제가 보여주었던 무조건 자한당 빨아대기가 맞는 것인데, 그렇다면 자신의 짐작이 틀리기를 기대해야 맞는 것일 터이니 자신의 지레 짐작이길 바란다고 해야 했을 것인데, 자신의 평가가 맞으니 황교안이의 경제대전환위원회는 이미 실패작이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가 당대표가 되면 홍준표를 빨아대고, 김무성이가 전면에 나서는 듯하면 김무성을 지켜세우고, 황교안이 당대표가 되니 황교안을 칭송해대던 작자가 왜 갑자기 고춧가루를 뿌리고 있을까요? 아무튼 이 인간은 자한당 까대기 시작했으면 자한당이나 씹을 일이지,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의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고자 매주 자신들의 돈과 시간을 투자하여서 노력하고 있는 이들을 그저 안보파리 보수들이라 매도하는 것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안보파리는 지금 자한당 것들이 하고 있는 것이지 대한애국당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정규제 이 사악한 인간은 태극기 집회를 안보파리라는 것으로 묶어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도 좌파 정권이 들어오면 나라가 망할 것이니 더럽더라도 민주당보다는 자한당이 나은 것 아니냐면서 묻지마 반문으로 뭉쳐서 자한당을 밀어주어서 정권을 탈환하자고 주장하는 것들이 안보파리이지, 엉터리 사기 탄핵의 진실을 외치면서 민주당이나 자한당이나 그놈이 그년들이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의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고자 외치고 있는 이들이
안보파리입니까? 그저 자한당이 정권을 찾아오면 나라가 태평성대가 될 듯이 떠들어대는 것들이 안보파리들이고, 그 안보파리들 정당을 밀어주자면서 선량한 보수파 국민들을 속여댄 것이 정규제의 야비한 두 갈래 혓바닥이었는데, 안보파리 종북파리를 하고 있는 자한당을 밀어주자고 선동질 해대는 자한당 삐끼방송의 선두주자 정규제가 태극기 애국 국민들을 트럼프 전지전능론이나 펼치고 있는 안보파리들이라 매도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눈뜨고는 봐줄 수 없는 추태라 하겠습니다. 정규제는 모든 현상을 경제 문제로 바라보고 있는 듯 합니다. 소위 말하는 87 체제라고 하는 것이 자본을 천시하고 노동을 중시하는 체제라 주장합니다. 진정 그것이 다일까요? 정규제는 자한당이 너무 지엽적인 문제에 치중하고 있다면서 자신은 보다 큰 그림을 보고 있다고 하면서도 대한민국의 진정한 문제점을 말하지 않고 예의 그의 말장난으로 문제를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87 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존재하지도 않았던 헛개비 민주화 망령들이 대한민국의 건국부터 지금까지 묵묵히 자신들의 의무를 다한 산업화 세력들을 짓밟는 시발점이 된 것이라는 것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본을 천시하는 척 하는 것들이 소위 말하는 민주파리들이고, 노동을 중시하는 척 하는 것들이 바로 민주파리들인데, 그 민주파리들이 여야를 다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서 그저 재벌 나팔수답게 재벌들 규제만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기업이 성장해서 재벌 기업으로 구분이 되면 규제가 많아지니 기업을 키우려 하지 않는다는 정말로 한심한 소리를 해가면서 재벌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진정한 우파 경제정책인 양 사기질을 칩니다. 재벌이 되면 기업을 자식에게 상속할 수 없다는 얼핏 들으면 아주 억울한 듯 보이는 소리도 짓거렸습니다. 창업주가 기업을 상속세 때문에 자식에게 상속할 수 없는 것은 법인이 아닌 경우에 해당될 소리이지, 이미 상장된 주식회사인 재벌기업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들입니다. 창업주나 최대 주주들의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규제는 재벌 기업들의 주인을 단지 대주주로 한정된 듯 말하고 있습니다. 대주주들이 주식을 자식들에게 상속 못한다는 법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한 대기업이 되면 이런저런 규제가 많이 따르기 때문에 기업을 소규모로 유지하고자 하는 이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사업을 한다는 사람이 규제가 무서워서 더 키울 수 있는 회사를 안 키우는 이들이 정상적인 사업가 정신이 있는 이들일까요? 고소득이 되면 소득세율이 높으니 자신은 적은 소득으로 살아가겠다는 이들이 더 많이 있을까요? 아니면 세금은 왕창 내도 좋으니 소득을 많이 올리고 싶은 이들이 더 많이 있을까요? 1억 이상 벌면 소득세가 50%라고 한다면 소득세 내기 싫어서 1억 이상 벌 수 있음에도 1억 이하에 만족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정규제 이 작자는 자한당이 멍청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나 까면 될 일인데, 서울역 태극기 집회는 정당 행사라서 방송하지 않는다고 뻔뻔하게 주장하면서 앞으로 자신의 방송에서 대한애국당 관련 방송은 하지 않겠다고 짓거려댔음에도 대한애국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오로지 박근혜뿐이라며 비하를 해댔습니다. 참으로 멍청한 녀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제대전환위원회에 이른바 보수임내 하는 인간들이 다 들어있다고 툴툴대면서 자신이 빠진 것이 억울했다면, 황교안이 씹어댔더니 개혁위원 자리 차지한 김세의가 부러웠다면, 김세희처럼 한 다리 발끝 조금이라도 대한애국당에 걸치고 있었어야 하는 것인데, 아직도 멍청하게 대한애국당은 사실이 아닌 개소리로 비하를 해대면서 아무리 자한당이 쓰레기들이라도 대한애국당보다는 낫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으면, 황교안이가 그래 장하다 정규제 너도 경제대전환위원회 위원자리 하나 주마 할 것 같은가 봅니다.
황교안이가 김세희에게 한 자리 준 것은 그가 혹시라도 대한애국당으로 갈지도 모를 산토끼이기 때문에 당근을 준 것이지 정규제처럼 집토끼들에게는 결코 먹이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나 봅니다. 황교안이 김세희에게 개혁위원 감투를 씌워준 것은 잘나가는 유튜브 방송이 자신을 까대기 하니까 당근 먹여서 자기 편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 할 수도 있지만 속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김세희가 철저하게 황교안 스타일이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여서 뻔뻔하게 태극기 부대도 칭송하면서 뒷구멍으로는 자한당 당협위원회 지원하기도 하고 방송에서는 뻔뻔하게도 탄핵에 침묵하는 황교안을 몰아세우는 척 하면서도 뒤로는 탄핵은 과거사이니 묻고 가자는 소리를 할 줄도 아는 철저한 이중인격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 보입니다. 태극기 세력들을 분열시킨 1등 공신인 김진태의 약발이 다 떨어졌으니 태극기 세력들에게 한 달이 걸친 듯한 젊은 피 김세희를 이용하여서 태극기 애국국민들을 계속 자한당에 잡아두려고 하는 탄찬 세력들이 한심한 수작질이라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런 추접한 행각에 적극 동참하고 나서는 소위 말하는 엘리트 보수파리들이 아직도 많아 보인다는 것이 참으로 암담하다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변희재도 자한당에서 한 자리 주면 좋으련만 그렇게만 된다면 자한당이 내년 총선 전에 확실히 분열이 될 것인데 참으로 아쉽습니다. 지력이 딸리는 정규재에게 한마디 충고를 하겠습니다. 당신이 주장하듯 87 체제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없어지고 인민민주주의만 남아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 아닙니다. 있지도 않은 독재 타도나 외치면서 당신이 그리도 애지중지하는 사업가들을 못살게 만들고 있는 것들이 일부는 자유민주주의 탈을 쓰고 있었을 뿐이며 87 체제는 그저 인민민주주의자들의 대한민국 말아먹기였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산업화 시대를 독재라 규정하고 발목 잡기에 여념이 없었던 민주파리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한 것이며 당신 같은 나팔수들이 그런 민주파리들을 칭송했기 때문에 보수파들이 길을 잃어버린 것이라는 것을 깊이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위하여 재벌 기업들에 가해지는 사소한 규제를 없애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보수우파의 앞길을 가로막고서 엉뚱한 곳으로 국론을 몰고 가는 정규제를 없애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것을 부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그토록 갈망하는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하여 더 이상 나라 망쳐먹는 것들에 기생하지 말고 이제라도 훌훌 털고 은퇴할 것을 간곡하게 권하는 바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정규제가 삐졌나봐요 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